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 수영대회를 유치한 광주시. 유치에 성공했지만 공문서 위조 파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강훈태 시장은 정부에 공식 사과하고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는 내가 아주 호통을 치고 즉시 이번에 실사단이 오면 즉시 바꿔라. 그래서 원본으로 대책이 됐죠. 정부는 사안을 중대하다고 보고 예산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행위로 보고요. 이런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당시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정부 지원은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글쎄 광주 수영대는 지원 않겠다. 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태를 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상선수권대회는 1,700을 주고 수영선수권대회는 일어나냐 안 주겠다. 잘 모르겠어요. 오해를 불 건 불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논란을 빚은 강 시장과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 진흙창 싸움으로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지 말고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의향서에 재정 보증서 위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라. 네, 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 논란이 일면서 좀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시는 국제체육 행사로 큰 경제 효과를 장담했는데요. 과연 그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대 정희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가 곧 강훈태 광주시장 등을 이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많은 청취자들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 진실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좀 현재 분위기는 광주시가 좀 억울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 지자체가 너무 이제 과욕을 이제 부리다가 벌어진 촌극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스포츠 이벤트 유치가 이제 완전히 왜곡과 조작의 수준까지 전락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광주시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자체의 6급 공무원이 국무총리와 담당 장관의 사인을 위조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실수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거는 국민들이나 광주 시민들 경우에는 이제 광주시가 자꾸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총리의 서류까지 위조했다는 거는 그거는 공무원한테 물어본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우선 청취자들은 아마 좀 이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얼마나 대단한 스포츠 이벤트인데 이런 논란까지 일어날까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예. 관련해서 제가 광주시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요 스포츠 이벤트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요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위상이야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회고 뭐 훌륭한 그런 축제인 거는 맞는데요. 예.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보다는 이제 뭐랄까요? 뭐 한 훨씬 작은 대회라고 보면은 되고요. 예, 규모 면에서요. 규모 면에서는 이제 뭐 올림픽과는 사실은 이제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이벤트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어떤 이제 이게 일종의 축제로 생각을 하시고 예. 이제 뭐 한 마음이 돼서 좋은 대회를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이거를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이거를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많은 지자체의 장들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거용 프로젝트로 활용한다는 혐의가 굉장히 짙다는 겁니다. 예. 이제 광주시 경우도 강훈태 시장이 다음번 지방선거에 나서려고 하실 텐데 지금 초선이시거든요. 광주시장으로서는. 예. 이제 이런저런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음번에 이제 광주시장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러한 상태에서 이거를 유치를 해서 이걸 내가 유치를 했으니까 마무리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일종의 말뚝박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용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이번 경우도 사실은 좀 이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마무리까지 하려면은 앞으로 내년 선거 말고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2014년 선거요. 2018년까지 하시고 19년 대회까지 하시려면 한 번 더. 세 번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적하셨습니다.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훈태 시장이 뭐 업적 홍보 차원에서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일종의 좀 성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중에 이렇게 좀 국제대회 유치를 하나의 업적으로 아는 그런 문화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번 광주시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들도 좀 있나요? 많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인천이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하게 되고, 예. 강원도는 이제 2018년인가요? 거기 동계올림픽이요. 예,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랑 같은 지역이긴 한데, 전남이 F1 자동차 경주대회를 이제 계속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면은 사실은 적자 대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러한 대회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우에는 김진선 지사 시절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최문순 지사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이거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강원도 경우에는 요즘에 알펜시아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의 재정이 굉장히 힘든 상태고. 예. 그다음에 인천시 경우도 지금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의 적자 수준이 10조를 넘어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가요? 예, 재정 적자가 1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도 자꾸 이제 또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국고를 달라고 자꾸 이렇게 조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유치해 놓고 나서 이제 재정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지자체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어떤 도지사가 들어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행정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좀 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추진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효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도대체 이 경제 효과라는 거, 언론이 조사를 하는 건지 무슨 관련 기관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고 좀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거가 없죠. 사실은 외국에서 이러한 연구를 한
한 10년, 20년쯤에 전쯤에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경제 효과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있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이미 결론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만 유치를 하면은 그 도시, 그 지역이 굉장히 잘 살게 될 거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관광객이 몰릴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예. 외국의 많은 사례들, 이제까지의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유치했던 많은 도시들의 사례들을 보면 그러한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그 적자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그 뒷감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경제 효과를 얘기를 할 때 경제 효과가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효과를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장을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짜리 경기장을 짓게 되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1,000억 원짜리 경기장을 지을 때 그 1,000억 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건설업자거든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경제 효과인데 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게 되는 거죠. 세금 낸 거 예산으로 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 경제 효과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건데 이거를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싸잡아가지고 경제 효과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냥 경제 효과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지출 또는 적자라고 보시면 옳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1986년 아시안 게임이요. 그리고 이제 88 서울 올림픽.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주장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 그 축구 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때도 비슷한 얘기 나왔었습니다. 경제 효과가 얼마다. 이때도 과연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종의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 잘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그 과정에 88 올림픽을 치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치가 곧 다가올 동계 올림픽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요. 예. 예, 러시아의 소치가 이제 동계 올림픽을 이제 내년인가 개최하게 되는데 소치가 지금 동계 올림픽에 쓴 돈이 60조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곧 다가올 또 월드컵을 개최하거든요. 올림픽도 또 이어지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브라질이 그런데 그 월드컵 대회 경기장 그 건설과 보수에만 16조 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벌어들이는 그 경제 효과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출하는 돈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 효과,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지출하는 돈이 그 몇 배는 더 크죠. 예. 지출하는 돈이 대체적으로 몇 배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과거 국내외 포함해서요, 대규모 좀 스포츠 이벤트 중에 좀 돈벌이가 됐다, 이런 대회가 혹시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1984년도에 미국의 LA에서 개최했던 LA 올림픽을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올림픽 경우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LA 올림픽 경우에는 단 한 개의 경기장도 새로 짓지를 않았어요. 기존 시설을 다 이용했군요. 예, 기존의 시설을 다 이용했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한 2개만 지었고, 새로운 시설 짓지도 않았고, 기존에 있던 공항, 도로 이런 것들도 새로 추가해서 신규로 건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대회 자체의 흥행이 이제 한 2, 3천억 원 정도인가 남은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LA 올림픽을 제외하면은요, 역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든 월드컵 대회든 흑자 대회는
단 한 개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자체의 흥행으로는 돈을 버는 게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인프라 시설, 뭐 사회 하부 구조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나 통신망이나 뭐 항만, 공항, 호텔 이런 것들을 새로 짓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대회 자체로 인한 흥행이 분명히 있지만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시가 들인 돈을 생각을 해보면 예. 흑자 대회는 LA 올림픽을 빼면은 단 한 개의 대회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뭐 흑자를 못 내는 거는 고사하고 예. 뭐 국제대회 유치했다가 뭐 지자체가 파산이 난다든가 예. 아니면 뭐 재정 위기에 빠진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예.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인데요. 몬트리올 올림픽은 그거 대회 치르고선 도시가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렸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이었나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던 아테네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2004년요. 예. 2004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2000년은 예, 시드니. 예.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 경우에는 그거 치르고 나서 지금 그리스가 국가부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 계기가 바로 그리스 그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창을 얘기를 하는데 평창이 이제 그 일종의 그 사례로 삼아야 될 게 1998년도에 열렸던 일본의 그 나가노 올림픽이었는데요. 예. 나가노 올림픽도 그거 치르고 나서 그 나가노가 완전히 뭐 거의 그 도시 재정이 거덜이 났었죠. 예.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례는 너무나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뭐 인천 지금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힘들게 됐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F1이라는 자동차 경주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전라남도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매번 치를 때마다 한 600억, 700억씩 지금 적자를 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 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부작용 말고도 또 경제 외적인 부작용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은요, 워낙 많은 돈을 이제 필요로 하는 대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르면 일단 적자가 나고요. 예. 그게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몬트리올 올림픽 경우에는 몬트리올 시민들이 그 76년도 대회 개최 이후에 30년 동안 빚을 갚았거든요. 30년간요? 30년 동안 빚을 갚아서 지난 2006년엔가 그 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 해가지고. 예. 나가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외국의 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가노의 지금 그 주민들은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비를 맞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서 그 빚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빚 감당이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이제 그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어떤 건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시고 예. 그냥 치른다고 할 때 박수만 보내시는 경우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곧장 빚 감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보름짜리 행사거든요. 보름짜리 행사를 유치를 하고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빚 감당으로 허덕여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데 이거를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런 지자체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서 과연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뭐 예. 시의회의 의견을 물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유치 추진 과정이라는 게 지역 네. 주민들의 좀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 평창, 예. 인천, 전라남도,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한 5, 6년 전쯤에는 부산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사례들을 다 들여다보면은요,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이것을 알리고 의견을 구했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시에서 나서서 도에서 나서서 우리 이거 하겠다. 예. 이거 하면은 우리가 잘 산다. 뭐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밀어붙이니까 그 시민이나 도민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신 것일 뿐이지 이것을 치르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은 좀 지긴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그 동의를 구했던 지자체는 이제까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예. 그 2018년 동계 아직 하계 올림픽이 이제 뭐 지금은 결정이 됐지만 그 하계 올림픽 2018년 올림픽을 그 여러 도시들이 그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시카고가 여기에 또 이제 뛰어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 대통령인 그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그 상원의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가 이걸 유치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뛰어들었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시카고가 올림픽을 유치하게만 된다면 내가 내 집을 팔아서라도 재정적인 후원을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명히 그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든다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자기의 집까지도 팔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시장, 도지사들은 이런 걸 유치하겠다고 나섰을 때 다 돈을 번다고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뭐 예. 자기의 집을 팔겠다든가 자기가 뭐 돈을 얼마나 내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그 조작된, 또 왜곡된 상태에서 유치가 시작이 되고 지자체 주민들도 그것을 잘못 알고 여기에 이제 찬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이런 뭐 재정적인 부담,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하면 국민들이 좀 단결하고 뭐 자긍심도 커지지 않겠나. 뭐 굳이 뭐 유형의 경제적인 뭐 효과뿐만 아니라 무형의 플러스 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이제 광주 시민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치르게 되면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 또 자신감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거는 절대로 아닌데요. 예. 근데 그러한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그러한 그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장단점을 이제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치르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혀 모르시고 그 장점만 알고선 이제 여기에 나서시는 경우에 나중에 대회가 폐막이 된 이후에 오게 될 그러한 문제점들, 예. 그때 당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혼란,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장점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효과,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수치로 좀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현혹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회 유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예. 오늘 정 교수님 광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가시죠? 그 사실 광주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가 보더라고요. 예. 논란이 많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그쪽 언론에서 오는 뭐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 토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예, 뭐 대회가 유치가 결정된 마당에 이거 하지 말자 하자 그런 토론은 아닐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광주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토론에 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지금은 중요해지겠죠. 예, 뭐 어쨌든 유치 결정은 이루어졌고요. 정부와 광주시 잘 협의를 해서 대회가 뭐 재정적으로 흑자를 내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정희준 교수였습니다.